태음인은 간 기능이 활발하고 폐는 좀 약하더라.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아, 네.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. 그렇죠.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좀 보면서요. 이 사상체질이랑 우리 몸속 오장육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흥미로운 관계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왜 사람마다 잘 걸리는 병도 다르고 뭐 체형이나 성격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? 그 비밀이 바로 이 체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오늘 이걸 통해 좀 내 몸의 강점, 약점 이런 걸 파악하는 힌트를 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. 이게 그냥 재미로 보는 체질 테스트랑은 좀 차원이 다르고요. 이재마 선생이 정립한 사상의학은 폐, 간, 비, 신, 이 네 장기의 기능적인 강약 차이가 우리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한 이론이거든요. 아, 단순 유형 나누기가 아니군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 이론이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건강 관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. 맞아요. 사상체질 하면 보통 태양인, 태음인, 소양인,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는 다들 아시잖아요. 네, 많이들 아시죠? 근데 이 구분의 핵심 기준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폐, 간, 비, 신, 이 주요 장기들의 타고난 기능 차이에 있다는 거죠. 정확합니다. 이재마 선생은 그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체질마다 특정 장기 기능이 선천적으로 좀 더 우세하고 이걸 대하다고 표현했고요. 다른 장기는 상대적으로 약하다, 소하다고 봤습니다. 아, 대하고 소하다. 네, 구체적으로 보면 태양인은 폐 기능이 강하고 간 기능은 약하고 태음인은 정반대예요. 간 기능이 강하고 폐 기능은 약하고요. 태양인, 태음인이 서로 반대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소양인은 비위, 즉 소화 기능이 강하고 신장 기능은 약하고 소음인은 또 그 반대로 신장 기능은 강한데 비위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. 아하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크고 작음, 대소가 뭐 물리적인 장기 사이즈라기보다는 기능이 얼마나 활발한가, 그 기능의 활성도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냥 크기가 아니라 기능이군요. 근데 그 장기 기능의 강약이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외형 차이로도 이어진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. 네, 그럴 수 있죠. 자료 보니까 폐는 머리나 목덜미 쪽 기운, 비는 가슴, 간은 배, 신은 허리나 다리 쪽 기운이랑 관련이 깊다고 하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폐 기운이 강한 태양인은 상체, 특히 뭐 목덜미 같은 데가 발달하고 신장 기운이 좋은 소음인은 상대적으로 엉덩이나 하체가 좀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.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군요. 네, 그런 외형적인 특징들이 체질을 감별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죠. 혹시 청취자분도 지금 본인 체형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그럼 뭐지? 하고 좀 짐작해 보시는 분 계실까요? 하하,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죠. 근데 그런 외형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내부 장기의 기능적인 불균형이 특정 질병에 대한 취약성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. 아, 취약성이요? 네. 예를 들면 아까 소음인은 비위 기능이 약하다고 했잖아요. 네, 맞아요. 비장이 작다. 그러니까 다른 체질보다 소화 불량이라든지 뭐 위장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죠.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장 기능이 약한 소양인은 방광이나 비뇨 생식기계 문제에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. 아, 듣고 보니 그러네요.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진단하고 치료할 때 이 체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네. 예를 들어 이수한의원 같은 곳에서도 환자분들 오시면 먼저 체질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약한 장기는 좀 보강해주고 너무 강한 장기의 기운은 좀 조절해주고 이런 식으로 개인 맞춤 상담이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죠. 와, 그렇다면 내 체질을 안다는 게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. 이걸 넘어서 내 몸의 약한 고리가 어딘지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.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. 그렇죠.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소화기가 약한 소음인은 평소에 좀 위에 부담 안 가는 음식 위주로 먹고 소식하는 게 좋고 태음인은 변비가 오기 쉬우니
배변 활동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또 태양이는 기운이 너무 위로 뜨지 않게 좀 담백한 음식이 좋고 소양이는 몸에 열이 많기 쉬우니 좀 시원한 성질의 음식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. 이런 정보들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 전적으로 동감합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한의원에서 진료받을 때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체질을 정확히 아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. 네, 정확한 진단이 먼저군요. 네. 그리고 나서 그에 맞는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. 결국 핵심은 타고난 장기 기능의 강약을 이해하고 그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에요. 보니까 사상체질이라는 게 정말 우리 몸의 기본 설계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설계도 좋은 비유입니다. 내가 타고난 강점은 잘 활용하고 약점은 미리 알고 보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침서 같달까요? 맞습니다. 단순히 네 가지 틀에 딱딱 맞춰 생각하기보다는 각자 자기 몸에 맞는 최적의 건강관리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유용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죠. 네,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지혜, 참 현명한 건강관리법이란 생각이 듭니다. 내 몸의 약한 부분을 미리 알고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나침반을 얻는 셈이니까요. 네, 그렇죠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우리 몸속 장기들의 그 묘묘한 기능 차이, 그 균형이 우리의 건강이나 기질, 심지어 외모에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네, 지금 이 순간 청취자 여러분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? 다른 누구와도 다른 여러분 몸만이 가진 그 고유한 균형과 리듬에 한번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